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내용은 입자계에 있어서 모든 물리량들을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자계는 입자계 속에 총 N개의 질점이 있는 상태를 다루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그것을 질량 중심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나마 간단화 시켜 놓았는데, 간단화 시켜 놓은 그것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적에는 좀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자계 속에서 나와 있는 물리량이 총 외력, 운동량, 운동에너지, 각운동량, 토크, 포텐셜 에너지, 이 6가지가 헷갈리기도 하고 언뜻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포텐셜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양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운동량하고 토크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은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 놓은 그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학적으로 이해를 해 놓고 자세한 물리적인 의미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좌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좌표계 안에 질량들이 있다. M1, M2, M3 쭉 가가지고 MN까지 총 N개의 질점들이 있다. 이때 임의의 K번째 질점을 MK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의 위치를 RK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질량과 그 질량의 위치 벡터를 곱한 것을 전체 K에 대하여 다 합쳐준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뭐하고 똑같냐면은 질량 중심이라는 라지 R CM 벡터의 위치에 전체 질량의 라지 M이 뭉쳐져 있어 가지고 MRCM 그것과 같다는 것을 역학 62단계에서 배웠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은 이쪽 질량 중심 위치에서 K번째 질점인 MK를 쳐다볼 적에 그 위치 벡터가 RK 프라임 벡터입니다. RK라는 것은 원점에서 볼 적에 K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이고 RK 프라임 벡터는 질량 중심점에서 봤을 적에 K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단 말이에요. 이 식의 양변을 시간 t로 미분을 해보면은 좌변에서 MK들은 상수이기 때문에 RK에만 RK 다트 이렇게 되어지고 우변도 전체 질량 라지 M은 상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놓고 질량 중심 벡터를 시간으로 미분한 RCM 다트가 되어지죠. RK 다트가 K번째 입자의 속도이기 때문에 질량과 그 질량의 속도를 곱한 것을 전체 입자에 대하여 다 합쳐준 것을 그 개의 총 운동량이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라지 P 벡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두 번 미분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쪽 RK가 RK2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RK2는 K번째 입자의 가속도잖아요. 고로 이것은 MK, AK 벡터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MA가 뭐예요? 외력이죠. 고로 MK, AK는 K번째 입자에 작용한 외력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FK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여기서 철저하게 주의하셔야 될 것, FK는 MK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이기 때문에 개 내에서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과 개 바깥에서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 그 두 개를 다 합쳐 놓은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쪽 부분에서 말이야, F의 K 벡터라는 것이 F의 KI 플러스 F의 KE 이렇게 되어진다고 방금 했지요. 그러면 시그마 FK라는 것은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을 다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것을 제가 다시 여기에다가 써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F의 K 벡터에 대하여 모든 K에 대하여 합쳐줬다. 이 말은 입자계 내의 모든 입자들에 대하여
작용되어지는 외력들을 다 합쳐줬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입자계 전체에 작용하는 외력이죠. 고로 이것을 제가 라지 F 벡터 이렇게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FK가 FKI 플러스 FKE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고 했죠. 여기에서 내력들을 전부 다 합쳐주면 그게 제로가 되어진다고 했죠. 저희가 여기에다가 주의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입자계 내의 모든 입자들에게 작용하는 내력들을 전부 다 벡터적으로 합쳐주면 제로가 된다고 했어. 그러나 FKI 딱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것은 제로가 아니라고 했어. 이것을 다 합쳐줘야 제로가 된단 말이야. 고로 서메이션 FKI 이것을 하면은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남는 것은 서메이션 FK의 E 요것만 남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메이션 K의 FKE 이것은 모든 입자들에 작용하는 외력들을 다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F의 E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맨 이쪽 좌변을 내가 전체 외력이기 때문에 라지 F로 표현한다고 했죠. 전체 외력 중에서 전체 내력을 합쳐놓은 것은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라지 F 벡터는 결국은 라지 F의 E 벡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F의 E 벡터 이건 뭐야? 입자계 외부에서 입자계 안에 있는 모든 입자들에게 작용하는 외력들의 합이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가셔야 될 것은 RK 벡터라는 것은 질량 중심 벡터 플러스 질량 중심에서 본 K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 이렇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RK 벡터 이것은 이 질량 중심 벡터 플러스 질량 중심에서 본 K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 RK 프라임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철저히 알아두셔야 될 것. 서메이션 MK RK 프라임 그 결과는 제로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입자계 물리량 전체에 대하여 질량 중심과 관련시켜서 관계를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전체 운동 에너지와 전체 선운동량에 대하여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전체 운동 에너지와 전체 선운동량을 질량 중심과 결부시켜서 표현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선운동량이란 말 처음 듣죠. 리니어 모멘텀이란 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m 곱하기 입자의 속도 v 벡터 이 두 개를 운동량이라고 알아왔는데 지금부터서는 선운동량이라고 불러줍니다. 왜 선운동량이라고 불러주느냐? 나중에 각운동량하고 구분해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입자계 모든 질량들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다 합쳐 놓았어. 즉 2분의 1 NK VK의 제곱 이것은 K번째 입자의 운동 에너지인데 이 K를 1부터 N까지 다 합쳐줌으로써 입자계 내의 모든 운동 에너지를 합쳐 주었다. 이것은 서메이션 2분의 1 MK RK 닷의 제곱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이것을 질량 중심과 관련시켜서 나타내려다 보니까 RK라는 것이 질량 중심 벡터 플러스 질량 중심에서 본 K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즉 RK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어지면은 시그마 2분의 1 MK는 그대로 적어주고 RK 닷의 제곱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다. 이것을 쭉 전개시켜 가지고 보면은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2분의 1 MVCM의 제곱 플러스 서메이션 2분의 1 MK VK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어진다고 앞 시간에 배웠지요. 앞 시간에 배운 걸 제가 지금 다시 한 것은 모든 물리량들을 이번 시간에 한꺼번에 강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고로 이 수식을 전개한 결과 도중에 사용되었던 것이 이거요. 서메이션 MK RK 프라임이 제로 이것이 사용이 되어져 가지고 이 결과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VCM이란 것은 뭐예요? 원점에서 본 질량 중심의 속도가 되어지고 라지 M이란 것은 전체 질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점에서 볼 적에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죠. 또는 원점에서 본 다시 말해서 원점에 대한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간단하게 T of CM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즉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굳이 적는다면은 T about origin 그렇게 적어도 되겠죠. 왜? 오리진이라는 것이 원점이기 때문에 원점에 대한 운동 에너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데 그 표현은 안 쓰고 T of CM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K번째 질량 MK 곱하기 K번째 질량의 속도의 제곱인데 이 속도의 제곱은 어디서 본 속도의 제곱이요? 이쪽이 V'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질량 중심에서 본 MK의 속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질량 중심에서 본 K번째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어지겠죠. 고로 T about CM 이렇게 나타내 준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질량 중심에 관한 운동 에너지다 그 말이에요. 질량 중심에 관한 운동 에너지 이 말은 질량 중심에서 본 운동 에너지 그 말이에요. 방금 설명한 이것은 역학 63단계에서 했고 이것도 역학 63단계에서 했는데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입자계에서 운동량 라지 P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입자계에서 즉 입자계의 운동량 라지 P이기 때문에 입자계 시스템 내에 있는 전체 질점들의 운동량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라지 P는 MK, VK 해가지고 K를 1부터 N까지 다 합쳐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계 내에 있는 N개의 질점들의 전체의 운동량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질량 중심과 관련해서 표현해 주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 VK라는 것이 RK 다트죠. 여기서 제가 벡터란 말은 굳이 빼버릴게요. 계속 말하기 귀찮기 때문에 VK가 RK 다트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RK라는 것은 질량 중심 플러스 질량 중심에서 본 K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인 RK 프라임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쪽이 다트가 있기 때문에 역시 다트 해줬습니다. 이걸 전개를 해주면은 MK RCM 다트 이렇게 되어지죠. RCM 다트는 뭐예요? 질량 중심의 속도 VCM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VCM 적어 놓고 서메이션 MK 있죠. 이걸 제가 그대로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 이하고 곱하면은 MK, RK 프라임 다트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서메이션 그대로 해줬어. 여기에서 K의 영향을 받는 것은 MK 뿐이므로 시그마 K의 MK 이것은 모든 질량을 합쳐 놓으면은 전체 질량 라지 M이 되어지죠. 질량 중심의 속도 적어 놨고 플러스 이것은 RK 프라임 다트가 VK 프라임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해 봅시다. 이것은 원점에서 본 질량 중심의 속도에다가 전체 질량을 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계 전체 질량들이 질량 중심에 모여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 질량 중심의 속도에다가 전체 질량을 곱해줬기 때문에 원점에서 본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은 질량 중심의 운동량이 되어지겠죠. 고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은 라지 P of CM 이렇게 표현해 준단 말이야. of CM이라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겠습니까? about origin 그것과 같다겠지요. 그런데 라지 P about origin 그 표현은 안 쓰고 뭘 쓴다? 라지 P of CM을 쓴다 그 말이야. 고로 이것은 질량 중심의 운동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 볼까요? 자, K번째 질량 곱하기 K번째 질량의 속도인데 이 속도는 어디서 본 거예요? 얘가 프라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질량 중심에서 본 K번째 입자의 속도가 되어지죠. 그렇게 K번째 입자의 질량과 질량 중심에서 본 K번째 입자의 속도를 곱해준 것을 전체 입자에 대해 다 합쳐준 것은 질량 중심에서 본 전체 입자의 운동량이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라지 P about CM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즉 질량 중심에 관한 전체 운동량이다 그 말이에요. 질량 중심에 관한 이 말은 질량 중심에서 본 이 소리하고 같다고 했죠 제가. 그런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 서메이션 K, VK 프라임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서메이션 MK, RK 프라임은 제로라고 했잖아요. 양변을 시간으로 미분해 볼까요? 자, 서메이션 MK, RK 프라임 다트는 제로라는 얘기죠. RK 프라임 다트가 뭐예요? VK 프라임이죠. 고로 서메이션 MK, VK 프라임 이것은 무엇이다? 제로가 된다 그 말이야. 달리 말하면은 질량 중심에서 본 모든 입자들의 운동량의 합은 제로가 된다 그 말이야. 고로 이것은 날아가기 때문에 입자계에서 운동량은 어떤 것만 있느냐? 질량 중심의 운동량만 있다 그 말이야. 즉 입자계의 운동량은 라지 n 곱하기 VCM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양변을 미분을 해보면은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MK VK 프라임 이코르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다시 한번 시간 t로 미분하면은 서메이션 K는 이코르 1부터 N까지 MK 해놓고 VK 프라임 이것을 미분하면 AK 프라임 이것은 뭐야? 제로 이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입자계에서 외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입자계에서 외력은 F의 2벡터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여기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 입자계에서 외력 F2는 여기에다 적어 놨다시피 입자계 내의 모든 입자들에 작용하는 외력들을 다 합쳐 놓은 것이죠. 여기서 철저히 또 주의할 것, 여기서 말하는 F의 K의 이것은 K번째 입자에 작용한 외력은 외력이되 입자계 바깥에서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이에요. 이것은 뭐하고 똑같다고 배웠습니까? 서메이션 MK, RK의 투다트 이것하고 같다고 배웠지요. 이것도 질량 중심과 관련시켜주기 위해서 이 관계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서메이션 MK 질량 중심의 투다트 플러스 질량 중심에서 본 K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의 투다트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것을 이렇게 전개를 시키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RCM의 투다트 이것은 뭐예요? 원점에서 본 질량 중심의 가속도죠. 그렇기 때문에 RCM의 투다트는 ACM이 되어지고 서메이션 K열적의 이 K는 질량에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질량을 다 합쳐놓으면 라지 M이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라지 M, A의 CM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것은 제가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주의할 것은 이쪽 부분이 있죠. 이쪽 부분을 제가 그대로 다시 여기에다가 적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적어주면은 서메이션 MK, RK 프라임의 투다트 이렇게 해줘도 되죠. 지금은 RK 프라임 위에가 투다트가 있는데 이렇게 적어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은 MK는 상수니까 투다트 미분해봐야 피차 RK 프라임에만 투다트가 붙잖아요. 고로 이렇게 적어줘도 된다. 그런데 서메이션 MK, RK 프라임 이것은 제로가 되어진다고 했죠. 이쪽 부분에서 분명히 제로가 되어진다고 했고 고로 이것이 날아가기 때문에 외력은 라지 M, A, CM 이것만 남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쪽 부분을 또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없죠. 즉 말해서 RK 프라임에 다트 해놓고 전체 가로 쳐놓고 다트 해도 상관없죠. 이것도 아까 제가 여기서 MK, VK 프라임이 제로 된다 했기 때문에 피차 이쪽 부분은 제로가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입자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 F2는 F of CM만 있다 그 말이야. 즉 질량 중심의 외력만 있다 그 말이야. 그 질량 중심의 외력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질량 중심의 가속도에다가 전체 질량의 곱이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F of CM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입자계에서 각운동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뭘 각운동량이라고 하느냐? 입자의 위치 벡터에다가 그 위치에서의 입자의 선운동량을 크로스 프로덕트 해 놓은 거예요. 즉 말해서 MK 입자의 각운동량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MK 입자의 위치 벡터인 RK 벡터에다가
MK 입자의 선운동량인 MK 곱하기 VK 이것을 해준 것이 K번째 입자의 각운동량이다 그 말이에요. 고로 입자계에서 각운동량 L 이것은 모든 개별 입자의 각운동량을 다 합쳐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로 입자계에서 전체 각운동량 L 이것은 K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 크로스 그 위치에서의 K번째 입자의 선운동량인 MV 벡터 그것을 전체 입자에 대하여 다 합쳐준 것이 입자계 전체의 각운동량이 되어지겠다. 자, 서메이션 RK 이것은 그대로 적어주고 PK라는 것이 뭐예요? RK 지점에서의 MK의 선운동량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PK 대신에 MK, RK 다트 이것을 적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RK는 이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어 주면은 RK 대신에 질량중심 플러스 RK 프라임 이거 되어지고 크로스 MK 그대로 적어주고 RK 다트 대신에 질량중심 다트 플러스 RK 프라임 다트 해줬죠. 이것을 전개를 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지죠. 이건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렇다면 맨 앞에 있는 이 항을 봅시다. 이것은 이 K가 MK에만 작용이 되어지잖아요. RCM 다트 이것은 서메이션 K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MK를 모든 K에 대하여 다 합쳐주면은 그것은 전체 질량 라지 M이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라지 RCM 크로스 전체 질량 이것을 여기에다 곱해주겠습니다. 라지 M VCM 그렇게 되어지죠. 왜? RCM 다트가 VCM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것은 라지 RCM 이게 시그마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얘를 시그마 바깥으로 끄집어내 놓으면은 라지 RCM 크로스 해놓고 시그마 MK RK 프라임의 다트 이렇게 되어지죠. 시그마 MK RK 프라임의 다트는 시그마 MK RK 프라임 해놓고 전체의 다트 이거하고 같지요. 시그마 MK RK 프라임이 뭐예요? 제로가 되어진다고 했죠. 시그마 MK RK 프라임이 제로가 되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날아가고 그 다음 얘를 봅시다. 얘도 서메이션 MK RK 프라임 이것에만 K가 작용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따로 가로로 해서 적어준 것이 이것이고 크로스 RCM 다트는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럼 서메이션 MK RK 프라임 이것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로가 되어진다고 했죠. 고로 얘도 이렇게 날아가고 남는 것은 이제 이것만 남죠. 이것은 RK 프라임 적어주고 MK를 여기에다가 적어줬습니다. 크로스 MK VK 프라임 이렇게 적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얘하고 얘만 남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질량중심 곱하기 질량중심의 운동량이잖아요. 고로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원점에서 볼 적에 질량중심의 운동량이 되어지죠. 고로 L of CM 이렇게 되어지겠다. 즉 질량중심의 각운동량이 되겠다. 이 항은. 그리고 이 항은 질량중심 위치에서 본 K번째 입자의 위치 크로스 질량중심 위치에서 본 K번째 입자의 운동량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고로 이것은 각운동량 L벡터 about CM 질량중심에 대한 각운동량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지금까지 운동에너지, 운동량, 외력, 각운동량 이 4개를 싹 다 질량중심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질량중심의 물리량 플러스 질량중심에 대한 물리량 이렇게 분해될 수 있음을 알았죠. 다만 입자계에서의 전체 운동량의 질량중심에 관한 운동량은 없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질량중심에 대한 외력도 없어진다고 했죠. 이제 제일로 어려운 것이 토크입니다. 토크란 것은 자 이쪽에 MK 입자가 있다라고 하자. 이 MK 입자의 토크를 어떻게 정의를 해 주냐면은 MK 입자의 위치 벡터인 RK에다가 MK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을
크로스 프로덕트 해준 걸로 토크를 정의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입자계에서 토크, 이 말은 입자계 전체의 토크란 얘기죠. 그 토크를 N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라지 M 벡터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느냐? 개별 입자들의 토크를 전체 입자에 대하여 다 합쳐주는 것이다. 그러면 개별 입자의 토크는 그 입자의 위치 벡터 크로스 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이죠. 이것을 모든 입자에 대하여 다 합쳐주는 것이 입자계 전체의 토크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철저히 주의할 것, 여기서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은 내력과 외력을 다 합쳐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이 외력 FK 벡터는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내력 플러스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 이것을 다 합쳐준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내력과 외력은 여기서 정의해 놓은 그거예요. 여기에서 FK 벡터라는 것은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전체 외력이기 때문에 전체 외력은 뉴턴 제2법칙에 따라서 MK, RK의 투다트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죠. 이건 역시 질량 중심과 관련시켜서 표현해 주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RK들 대신에 이 관계를 그대로 대입해 주겠다. 그러면은 RK 대신에 이렇게 적었고 이쪽 RK 투다트 대신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투다트를 해줬다. 이것들을 전부 다 전개를 해서 다 적어주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고려할 것은 이거야. 여기에서 서메이션 K의 영향을 받는 것은 MK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MK를 다 합쳐주면은 전체 질량 라지 M이 되어지죠. 그리고 RCM 벡터 적어주고 크로스 적어주고 라지 RCM 벡터의 투다트는 입자계의 가속도 ACM 벡터가 되어지죠. 고로 이건 이렇게 적어줬고 그 다음에 볼 것은 이거죠. 이것도 K의 영향을 받는 것은 이 뒤쪽 뿐이기 때문에 RCM 가장 앞으로 끄집어 내놓고 시그마를 이 뒤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되어지고 크로스는 여기다가 그대로 적어줬죠. 그런데 여기서 투다트 있는 것은 이거 전체 해놓고 여기다 투다트 해도 상관없죠. 시그마 MK, RK 프라임 이것은 뭐이라고 했어? 0이라고 했죠. 고로 얘 날아가고 이것은 K의 영향을 받는 것이 MK, RK 프라임 이것만 영향을 받고 RCM의 투다트는 밖에다가 적어줬습니다. 고로 여기까지만 가로를 쳐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역시 서메이션 K, MK, RK 프라임이기 때문에 날아간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이제 이것만 남았죠. 서메이션 K, RK 프라임 크로스 MK, RK 프라임의 2 프라임 이렇게 되어졌죠.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바가 뭔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RK 프라임이라는 것은 질량 중심에서 본 K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야. 질량 중심에서 본 K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가 RK 프라임 벡터죠. 거기에다가 크로스 해놓고 MK를 여기에다가 적어줬어. 여러분들 이 MK가 크로스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MK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벡터 기호 자체를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이야 MK, RK 프라임의 투다트 이것은 무엇일까? 프라임이 있기 때문에 질량 중심에서 본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이 되어지죠. 즉 말해서 얘를 다시 적어주면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은 이거 보세요. 질량 중심에서 본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이기 때문에 F의 K 이렇게 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력이란 것은 내력, 외력 다 합쳐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F의 K 벡터 이렇게 되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질량 중심에서 봤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다가 프라임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K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 곱하기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인데 둘 다 뭐예요? 질량 중심에서 본 것이죠. 즉 말해서 질량 중심에서 본 K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 크로스 질량 중심에서 본 K번째 입자의 외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질량 중심에서 본 K번째 입자의 토크가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토크는 토크인데 어디서 본 토크란 말이에요? 질량 중심에서 본 토크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영어로 쓴다면은 토크
about CM 그렇게 되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talk about CM이 되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이 양 같은 경우는 RCM 먼저 적어줬고 라지 M을 이 뒤에다가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라지 M 곱하기 ACM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라지 M 곱하기 RCM의 두 닷들을 ACM이라고 했죠. 라지 M 곱하기 ACM 이것은 어땠다고 배웠습니까? 입자계 전체에 작용하는 외력이 되어지죠. 그런데 입자계 전체에 작용하는 외력 F를 다 합쳐놓으면 그것은 뭐하고 똑같다겠습니까? 입자계 외부에서 작용하는 외력과 똑같다겠잖아요. 왜? 내력을 다 합쳐놓으면 상쇄되어 버리기 때문에 고로 이것은 RCM 크로스 F의 E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F의 E 쓰지 않고 그냥 내력 외력 다 합쳐가지고 F 벡터 이렇게 해줘도 전혀 상관은 없어. 자,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던 라지 RCM 크로스 라지 MACM은 라지 RCM 크로스 F 벡터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이때 이 F 벡터라는 것은 라지 M 곱하기 ACM을 나타내고 있죠. 고로 이 F 벡터를 우리가 다시 적으면은 F 벡터는 모든 입자들에게 작용하는 외력들을 다 합쳐놓은 것이죠. 그 외력이라는 것은 내력에 의한 것도 있고 외력에 의한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력에 의한 K번째에 작용하는 외력 플러스 개 외부에서 작용한 외력에 의한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 이것들을 모든 입자들에 대해서 다 합쳐주죠. 그러면은 이것은 시그마를 우측 두 항에 전개시키면은 이것은 개개의 입자들에게 작용하는 모든 내력들의 총합 플러스 개개의 입자들에게 작용한 개 외부에서 작용한 외력들을 전체 입자에 대하여 합쳐준 것이죠. 그런데 모든 입자들의 내력들을 벡터합을 해주면은 그것은 제로 된다겠죠. 고로 이것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입자계 전체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이기 때문에 F의 E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고로 여기에다 적어놓은 F 벡터는 내력과 외력을 전부 다 합쳐놓은 건데 결과적으로 K 외부에서 입자계에 작용하는 외력만 남기 때문에 라지 F 벡터는 라지 F의 E 벡터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것은 K 외부에서 N개의 질량들에게 작용한 모든 외력들을 총 합쳐놓은 것이요. 여기서 FE 보십시오. 다 합쳐놓았잖아요. 고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RCM 크로스 F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RCM 크로스 F의 E 이렇게 해도 된다 그 말이야. 이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질량중심 크로스 F 벡터 이것이 토크 정의식이잖아요. 토크는 토크일지라도 원점에서 볼 적에 질량 중심에 있는 토크가 되어지죠. 고로 N of CM 이렇게 적는다 그 말이야. 즉 원점에서 본 질량 중심의 토크다 그 말이야. 최종 정리. 이 수식이 RCM 크로스 F도 되지만은 RCM 크로스 F의 2도 된다. 이것을 잘 명심해도 즉 이것은 라지 M 벡터 of CM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결국 토크라는 것도 라지 CM 크로스 입자계 외부에서 작용한 전체 외력 그것을 질량 중심의 토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질량 중심에서 본 개별 입자의 위치 벡터에다가 질량 중심에서 본 위치 벡터에 작용하는 외력들을 다 합쳐준 것이기 때문에 토크 about CM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해줄 필요가 있어. 방금 제가 이쪽을 설명을 하면서 이쪽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줘야 된다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운동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알고자 했던 것은 질량 M의 속도와 그걸로부터 위치 R을 아는 것이었거든요. 고로 이미 알려진 질량 M의 외력으로부터 이 미분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위치 R과 속도 V를 구한 것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수식을 보면은
이미 알려진 F에 대한 정보는 없고 MK, RK 프라임의 2닷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로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F에 대한 정보로 넣어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N about CM부터 정의대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즉 N about CM 질량 중심에 관한 토크야. 이것은 질량 중심에서 본 입자의 위치 벡터 RK 프라임 크로스 질량 중심에서 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 F 프라임 이렇게 되어지겠죠. 물론 K번째 입자에 대해서야. 그래가지고 모든 K를 다 더해주면은 전체 입자에 대한 질량 중심에 관한 토크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FK의 프라임은 MK, RK 프라임의 2닷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RK 프라임의 2닷을 이렇게 다시 적어줬습니다. 이것을 차근차근 전개를 다 해주면은 앞에 항은 이렇게 되어지고 마이너스 적어주고 뒤에 항은 또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뒤에 항에서 MK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크로스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고로 이쪽 부분을 다시 적으면은 서메이션 K, MK, RK 프라임 크로스 RCM의 2닷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서메이션은 MK와 RK 프라임에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서메이션 MK, RK 프라임은 제로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고로 이쪽 부분은 사라져 버리고 질량 중심에 관한 토크 이것은 서메이션 RK 프라임 크로스 FK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야. 물론 여기서 FK란 것은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내력과 외력의 합력이죠.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상태에서 이러한 상태를 구체적인 외력 형태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된 수식이에요. 제가 방금 토크 about CM이 summation K, RK 프라임 크로스 FK 이렇게 되진다고 했죠. 물론 여기에서 FK를 쓰나 이 식으로부터 FK 프라임을 쓰나 똑같다는 것도 알았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것은 방금 설명에서는 입자계에서 토크를 서메이션 RK 크로스 FK에서 이 FK를 MK, RK 2닷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유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FK, 즉 이쪽에서 FK 다 똑같이 내력에 의한 K번째에 작용하는 외력 플러스 외력에 의한 K번째에 작용하는 외력 이렇게 되어진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서는 토크를 이 FK 대신에 이것을 사용을 해서 즉 이것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토크를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하고 이것하고 즉 N of CM하고 N about CM하고 상호 비교를 해볼 거예요. 토크를 제가 아까 이렇게 정의했죠. K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에다가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전체 외력을 크로스 해놓은 것을 모든 입자에 대하여 합쳐준 것으로 정의를 했죠. 입자계의 토크를. 여기서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은 누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냐면은 원점에 있는 관측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점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면은 편해요. 하나는 이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이 개 내의 입자들에 의하여 작용하는 외력하고 또 개 바깥의 입자들에 의하여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하고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는 것이 편하다. 고로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이 외력은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내력 플러스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 이렇게 보는 것이 편하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K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 곱하기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내력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면은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토크긴 토크인데 내력에 의한 토크이기 때문에 N의 I 이렇게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이것은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토크는 토크인데 외력에 의한 토크이기 때문에 N의 E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해 주겠습니다. 즉
이것은 내력에 의한 토크, 이것은 외력에 의한 토크,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들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내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1번 입자가 K번째에 작용하는 내력 플러스 2번 입자가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내력 플러스 쭉 가가지고 K번째 입자가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내력인데 얘는 없어진다고 했죠. 자기가 자기한테 내력을 미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쭉 가서 N번째 입자가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내력. 여기서 벡터는 생략했어. 귀찮았어. 이것을 간단한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은 서메이션 L은 이코르 1부터 N까지 F의 KL인데 K와 K가 똑같은 경우는 빼주라고 했죠. 얘는 빼준다 그 말이야. 얘를 빼줬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시그마에다가 짝대기 하나 딱 꺼줘. 짝대기 하나 딱 꺼주면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L은 1부터 N까지인데 다만 이 L이 이 K와 같은 것은 빼내버려라 그런 의미야. 먼저 내력에 의한 토크와 외력에 의한 토크 두 개 중에서 이쪽 내력에 의한 토크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계산을 해 보면은 실생활에서는 제로가 나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증명을 해 볼게요. 뭘 증명한다고? 내력에 의한 토크를 계산을 해 보면은 실생활에서는 제로가 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것을 증명하겠다 그 말이야. 자, 내력에 의한 토크 NI 이것은 이 공식을 그대로 따른다면은 R1 크로스 F의 1의 I 플러스 R2 크로스 F의 2의 I 플러스 쭉 가서 Rn 크로스 F의 N의 I 그렇게 되어지겠죠. 즉 말해서 I. 이것을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서 해치겠습니다. 지금 계산을 할 것은 이쪽 부분이야. R1 크로스 적어놓고 뒤에 F의 1의 I 있죠. 이것을 여기에다 쭉 적어놨죠. F의 1의 I란 것은 1번 입자가 1번 입자에 가한 내력 플러스 2번 입자가 1번 입자에 가한 내력 플러스 3번 입자가 1번 입자에 가한 내력 해서 쭉 가서 N번 입자가 1번 입자에 작용한 내력 이것이 R1의 I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번에 계산을 할 것은 이거야. 이것은 바로 이쪽 부분이야. R2 크로스 그대로 해놓고 F의 2의 I 이것은 2번 입자에 작용한 내력이기 때문에 1번 입자가 2번 입자에 작용한 내력 플러스 2번 입자가 2번 입자에 작용한 내력 플러스 3번 입자가 2번 입자에 작용한 내력 쭉 가서 N번 입자가 2번 입자에 작용한 내력 이렇게 되어지죠.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자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R3 크로스 세 번째 입자에 작용한 내력은 F의 3의 1, F의 3의 1 쭉 가서 F의 3의 N 이렇게 되어지겠죠. 계속 쭉 하면 최종적으로 Rn 크로스 Fn이기 때문에 Rn 크로스 해놓고 N번째 입자에 작용한 내력은 F의 N의 1 플러스 F의 N의 2 플러스 F의 N의 3 쭉 이렇게 가지겠죠. 지금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은 이쪽 부분이 되어지겠다. 즉 이것을 일일이 다 풀어 헤쳐놓은 것이 지금 이쪽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쪽 내력에 대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력에 대한 부분은 F의 1, F의 1, 2, F의 1, 3, F의 1N 또 F의 2, 1, F의 2, 2, F의 2, 3, F의 2N 또 F의 N1, F의 N2, F의 N3, F의 NN 이것이 꼭 N by N 행렬처럼 보여져 있죠. 고로 이것을 제가 여기에다가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F의 1, F의 1, 2, F의 1, 3 쭉 가서 F의 1N 적어놓고 여기서 여러분들 M' 있죠? M' 이것은 M-1을 M'이라고 적어놨어요. 두 번째 행 있죠? 이것은 F의 2, 1, 2, 2, 2, 3인데 F의 2, 1은 마이너스 F의 1, 2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F의 2, 2는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이쪽 뒷부분은 그대로 적어놨어. 그 다음에 이쪽을 보겠습니다. F의 3, 1은 마이너스 F의 1, 3죠. 고로 마이너스 F의 1, 3. F의 3, 2는 마이너스 F의 2, 3 이렇게 되어지고 F의 3, 3는 없어지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해놓았다. 다시 말해서 이쪽 이것들은 다 이렇게 없어진 것이다 그 말이야. 이것도 결국 NN이니까 없어지겠죠. 이것들을 여기에다가 표로 정리하긴 하되 이 대각선 오른쪽은 그대로 적어주고 대각선 아래쪽은 전부 다 음수보호를 붙여주고 이 첨자들의 순서를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가 뭐가 곱해져 있냐면은 R1이 곱해져 있고, 이쪽에가 R2가 곱해져 있고, 이쪽에가 R3가 곱해져 있죠. 여기서 곱해졌다는 것은 크로스 프로덕트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쪽에 곱해진 것이 R1이고, 이쪽에 곱해진 것이 R2이고, 이쪽에 곱해진 것이 R3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 곱해진 것은 Rn'이야. 이쪽은 당연히 Rn이 크로스 프로덕트 되어 있겠죠. 이것들 전체를 합쳐주면 되어지죠. 먼저 R1하고 얘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R2하고 얘를 거꾸로 적어 놓은 마이너스 F12 있죠. R2하고 얘를 곱해 놓은 것을 여기에다 그대로 적어 놓았거든요. 이 마이너스는 바로 이 마이너스야. 고로 여기에다가 적어준 것이 무엇이냐면은 얘하고 얘를 적어줬어. 그 다음 여기에다가 적어준 것은 R1하고 F의 1,3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된 거야. 즉 R1하고 F의 1,3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된 거다 그 말이야. 고로 F의 1,3하고 R1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된 것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R3하고 마이너스 F의 1,3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된 것을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것하고 또 이쪽에 있는 것하고 계산하면 되겠죠.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R1하고 얘하고 서로 곱해진 것과 Rn하고 마이너스 F의 1n하고 곱해진 것을 다 적어주면 되겠죠. 즉 말해서 여기서 이것하고 여기서 이것하고 계산을 해준 것이 맨 윗줄이 되어지겠다. 그 다음 R2하고 F의 2, 3하고 계산을 해준 것이 이것이고, 또 R3하고 마이너스 F의 2, 3i하고 계산을 해준 것이 이것이죠. 마이너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다음의 것은 또 여기 있는 것하고 해주고, 쭉 가서 여기 있는 것은 또 여기 있는 것하고 해주고,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하고 해주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쭉 적어준 것이 이거다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쭉 계산을 해준 것은 여기서 쭉 계산해 준 것하고 가로를 쳐가지고 제가 쭉 적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는 어디까지 올 것 같습니까? 얘하고 그렇게 짝이 되어서 적어줄 때까지 오겠죠. 마지막 것을 여기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이거 전체를 하나의 수식으로 깔끔하게 나타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요. 다시 한번, 이것이 지금 매우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매우 복잡하게 돼 있는 이것을 깔끔하게 시그마를 해서 표현을 한 것이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풀어 헤치니 이것이 나오더라 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 시그마가 두 개 연달아 있는 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강의했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거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세요. 이것이 계산을 해보면은 제로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제로가 되어지느냐, 바로 그 조건을 여기에다가 제가 적어 놓았는데, 이 조건을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RK-RL 이게 돼 있잖아요. 이것의 물리적인 뜻이 뭐예요? L번째 입자에서 본 K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죠. 다시 말해서 질량 MK가 이쪽에가 있고 질량 ML이 이쪽에가 있다. 이럴 적에 MK의 위치 벡터를 RK 벡터라고 놓고 ML의 위치 벡터를 RL 벡터 이렇게 놨다고 했을 적에 ML에서 MK를 쳐다보는 이 위치 벡터가 RK-RL 벡터 이렇게 되죠. L번째 입자에서 본 K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다 그 말이에요. 고로 RK-RL 이것은 L번째 입자에서 본 K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로 중요한 게 나온다겠어. 이번 시간에 제일로 중요한 거야. 만약에 F의 KL 있잖아요. F의 KL이란 것은 뭐예요? L번째 입자에 의하여 K번째 입자가 받는 내력이잖아요. 즉 L번째 입자 때문에 이 K번째 입자가 받는 내력이요. 만약에 이 L번째 입자가 K번째 입자를 끌어당기게 된다면은 K번째 입자가 L번째 입자에 의하여 받는 내력은 이렇게 당겨지겠죠.
또는 L번째 입자가 K번째 입자에 청력을 작용한다. 그러면은 K번째 입자가 L번째 입자에 의하여 이쪽으로 외력을 바꿨죠. 고로 여기 보세요. MK와 ML이 상호작용을 인력 또는 청력으로만 한다. 그러면은 인력이나 청력은 전부 다 RK-RL 이 벡터하고 서로 평행하잖아요. 서로 각도가 0도 아니면 180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외력이 인력이나 청력이라면은 힘의 방향과 RK-RL 방향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서로 크로스 프로덕트 시켜놓으면 뭐야? 제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두 입자가 어떻게 외력을 주고받는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밀어내기 아니면은 당기기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F의 KL하고 RK-RL 이것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서로 크로스 프로덕트 시킨 것이 제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고로 보세요. 최종 결론. 내력에 의한 토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제로가 되어진다. 고로 앞으로 저하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내력에 의한 토크는 제로라고 가정해 놓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크란 것은 내력에 의한 토크와 외력에 의한 토크로 되어져 있는데 내력에 의한 토크가 제로인 경우를 다룬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 버리면은 토크는 외력에 의한 토크만 남아있죠. 외력에 의한 토크다 이 말은 개 바깥에서 개 내부 입자들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토크가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다시 RK 크로스 F의 K의 E 이렇게 되어지죠. 외력에 의한 토크이기 때문에 내력에 의한 토크는 없어져 버렸어. 이것도 RK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 놓으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전개를 시켜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서메이션 K의 영향을 받는 것은 이것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RCM은 그대로 적어주고 크로스 그대로 적어주고 모든 입자들에 대한 외력을 다 합쳐준 것이 전체 외력 F의 E가 되어지겠죠. 플러스 적어주고 얘는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했던 것을 간단히 정리하고 또 보겠습니다. 토크라는 것은 RK 크로스 FK를 전체 입자에게 대하여 합쳐준 것이 전체 입자계의 토크라고 하였다. 그렇다면은 FK라는 것이 FK의 I 플러스 FK의 E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전개시켜주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내력에 의한 토크이기 때문에 내력에 의한 토크로서 NI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고 이것은 외력에 의한 토크이기 때문에 NE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그런데 입자들 간의 내력이 중심력이다. 그러면은 이 내력에 의한 토크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고로 내력이 중심력이라면 단지 외력에 의한 토크 이것만 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 주었다. 이때 RK라는 것이 RCM 벡터 플러스 RCM 프라임 벡터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줬고 이것을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은 하나는 이렇게 되어지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지죠. 보세요. RCM 크로스 FAKE 이것을 전체 입자에 대하여 합쳐주면은 RCM은 상수이기 때문에 즉 K에 대해서 상수란 말이야. RCM은 상수이기 때문에 앞에다 적어주고 크로스 적어주고 뒤에 있는 FK의 E 즉 K번째 입자에 대한 외력인데 모든 입자에 대하여 다 합쳐주면은 전체 외력 F의 E가 되어지죠. 그 다음 플러스 이해하고 해준 것이 이것이죠. 이것이 방금 내력이 중심력일 적에 구해낸 토크야. 그러면 이것은 질량 중심의 토크가 되어지겠죠. 즉 N벡터 오브 CM이 되어지고 이것은 질량 중심에 관한 토크 즉 N벡터 about CM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쪽 부분을 공부를 할 적에
입자계에서 토크가 RCM 크로스 F의 E 플러스 또 이거라고 했지요. 즉 서메이션 K RK 프라임 크로스 FK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RCM 벡터 크로스 F의 E가 N of CM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고 이것이 N about CM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이 결과를 지금 제가 다시 적어 놓은 것이 이거죠. 방금 여러분들이 봤던 거야. 이것 같은 경우는 내력, 외력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토크 공식이야. 그 토크 공식은 여전히 N of CM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N about CM으로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FK가 내력에 의한 FK하고 외력에 의한 FK하고 서로가 합쳐진 것이므로 이것을 여기에다가 대입하고 나면은 일단 이것만 계산해 보자. 이것만 따로 내어서 이렇게 가져왔어. 그러면은 서메이션 RK 프라임 그대로 적어놓고 크로스 FK 대신에 내력에 의한 것 플러스 외력에 의한 것 해주었다. 이것을 전개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RK 프라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질량 중심에 관한 내력에 의한 토크가 되어지죠. 이것은 여전히 RK 프라임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질량 중심에 관한 외력에 의한 토크가 되어지죠. 고로 아무런 근사 조건 없이 토크를 계산을 해보면은 RCM 크로스 F의 E 플러스 이것이 이렇게 되어졌죠. 즉 서메이션 RK 프라임 크로스 FK I 플러스 서메이션 K RK 프라임 크로스 FK E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야. 이때 근사를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개 내의 입자들끼리 중심력만 작용을 한다면은 내력에 의한 토크는 제로가 되어졌잖아요. 유사하게 CM에서 본 내력에 의한 토크, 즉 NI 프라임 about CM 이것들도 여전히 제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 증명한 형식 그대로 얘를 증명을 하면 쉽게 되어집니다. 고로 지금부터서는 내력에 의한 토크는 어디서나 제로인 경우만 취급하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수식은 M벡터는 RCM 크로스 FA 그대로 적고 얘는 날아갔고 얘만 적어 놓겠습니다. 즉 서메이션 K RK 프라임 크로스 FK의 E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것이 바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구현했던 이것하고 공식이 정확하게 같지요. 그런데 이 공식이 중력장에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 F의 E가 전체 질량 라지 M 곱하기 중력가속도 G벡터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해놓고 F의 KE 이것은 MKG 이렇게 되어지죠. 중력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MK가 앞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서메이션 MK RK 프라임 이것이 뭐이 되어집니까? 제로가 되어지죠. 고로 이것이 날아간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해서 중력장에서는 토크가 RCM 크로스 라지 MG 이것만 남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방금 우리가 토크를 계산했던 것이 피차 토크란 것은 그 위치 벡터 크로스 외력에 의한 토크 이렇게 되어진다고 배웠죠. 방금 배웠잖아요. 토크라는 것은 입자의 위치 벡터 크로스 외력에 의한 토크 이것만 남은다고. 이쪽 부분만을 우리가 가만히 이제 한번 봐봅시다. 이쪽 부분은 질량 중심 곱하기 외력이죠. 개 전체에 작용하는 외력. 그렇기 때문에 질량 중심에 마치 개 전체의 외력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와 똑같잖아요. 고로 이것은 원점에서 볼 적에 질량 중심의 토크가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N of CM 그렇게 되어지겠죠. 아까 여기에서 RCM 크로스 FA 그렇게 이끌어냈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이 N of CM 그대로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이쪽 부분 한번 볼까요? 이쪽 부분은 질량 중심에서 본 K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 크로스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결국 토크라는 것이 위치 곱하기 외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위치가 질량 중심에서 본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질량 중심에서 본 토크가 되어지겠죠. 즉 말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N about cm 이렇게 되어지겠죠. 즉 질량 중심에 관한 토크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여기서 이제 제일로 중요한 결론이 나와. 아까 제일로 중요하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결론이요. 이거 보세요. 아까는 N about CM이 RK 프라임 크로스 MK RK 프라임의 투다트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RK 프라임 크로스 F의 KE 이렇게 나왔죠. 즉 여기서 외력은 수식적으로만 보면은 내력, 외력 다 합쳐진 것이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가보니까 즉 이러한 종류 힘 여기서 인력이나 청력만 작용하는 외력을 중심력이라고 해요. 센트럴 포스 중심력이 즉 중심력인 경우에 질량 중심에 관한 토크는 R 프라임 크로스 F의 KE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적어줄 수 있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토크 공식은 이걸 외우셔야 돼요. 즉 N of CM 플러스 N about CM인데 N of CM은 이것이고 N about CM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즉 N about CM만 한번 고려를 해보자 그 말이야. 이것을 제가 여기에다가 다시 적어볼게요. N about CM은 서메이션 K는 이코로 1부터 N까지 RK 프라임 크로스 F의 K의 E 이렇게 되어진다 했잖아요. 이것은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이잖아요. 이게 중력이라면은 이것은 NK의 G벡터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서메이션 K에 대하여 자 MK는 상수이기 때문에 앞에다 적어도 상관없죠. 자 MK 또 RK 프라임 크로스 G벡터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G벡터는 상수죠. 상수이고 K는 이 앞에만 적용이 되어지잖아요. 고로 이쪽 부분이 제로가 되어지잖아요. 서메이션 MK, RK 프라임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대로 뭐야? 제로잖아요. 제로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제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즉 말해서 중력에 의한 입자계 전체의 토크는 어떻게 되어지는다? RCM 크로스 F의 E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왜? 이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계산해 줘 봅시다. 즉 이쪽 부분을 더 자세히 계산해 주면은 RCM 크로스 F의 E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만약에 중력이라면 이것은 RCM 크로스 이게 개 외부에서 시스템 내의 모든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이기 때문에 mg가 되어지죠. 지금 말해서 mg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중력에 의한 토크는 뭐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질량 중심만 잘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왜? 외력은 간단하게 그 입자계 전체의 질량 라지 m 곱하기 g벡터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중력장 하에서 입자계에 작용하는 전체적인 토크는 RCM 크로스 전체 질량 라지 mg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 말이야.